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지난주는 내내 비가 오더니 여기저기 봄꽃들이 환한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의 싹도 더 커진 것 같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즘 환절기라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프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변함없이 문학으로 행복해지는 행복한 문학,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문학을 공감하고 문학으로 위로받는 만큼 누군가에게 위안을 주면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면을 고민하는 사람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안 보이는 면,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면,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는 삶은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또 좋은 거고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독일의 작가죠. 헤르타 뮬러는 문학은 고통을 향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의 향유라.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불행을 입고 있는 사람이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문학이다 라고 덧붙였어요. 오늘도 문학 속에서 타인의 불행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들의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 작가의 시선을 통해서 타인의 불행을 응시하는 태도도 좀 배우면서요. 누군가의 인생을 목격하고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의 고난과 동행하면서 저 어둠 너머에 있는 출구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행복한 문학.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런 보편적 질문을 서로에게 던지면서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해지는 행복한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문학으로 조금 더 나은 삶, 관계를 이해하면서 힘을 불어넣는 글이 없을까 하다가요. 이 글을 소개하면 좋겠다 싶어서 골라본 글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유행인 시대입니다. 집도 혼자 지낼 수 있는 작은 평수가 더 인기가 있다고 해요. 혼자라는 것은 외로움의 표상입니다. 외롭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혼자 살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관계를 노력하지도 않는, 노력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같은 수필입니다. 서숙수필가의 혼질과 배프 사이라는 글입니다. 낭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혼자 먹으려고 그럴듯한 요리를 하여 예쁜 그릇에 담아 테이블 세팅을 한 기억이 내겐 없다. 그런 준비는 언제나 타인과 같이 하려 할 때였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다르다. 혼자 밥 먹고
혼밥, 혼자 술 마시고 혼술, 혼자 놀고 혼놀, 혼자 영화 보고 혼영, 혼자 여행하고 혼행, 혼자 즐기는 혼줄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다. 홀로 자신만을 위한 쿠킹을 하며 즐겁다는 것이다. 찻집이나 식당에는 탁자가 벽이나 창에 붙어 있어서 혼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부쩍 많아졌다. 소위 혼밥 쪽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다. 사람들은 점점 타인과 생활을 나누는 것을 불편해한다. 자신의 공간에 남의 숨결, 남의 자취를 남기는 것은 싫다.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싶다. 간섭이나 구속은 질색이다. 혼자 잠을 자고 혼자 TV를 본다. 가족을 만들지 않는 사람에게 외로움은 필연이지만 견딜만하다. 자기 일상은 자기가 해낼 수 있도록 편리해진 세상 덕분에 홀로 살아가는 일이 그다지 문제가 안 되므로 기꺼이 고독을 찾아 독립된 삶을 추구한다. 사회는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혼자 사는 즐거움. 예 저자 사라 벤 브레스낙은 현대인들의 심리를 가장 잘 아는 작가 중에 한 명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 그녀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며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한다. 혼자 산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고유한 자신만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이렇듯 자발적으로 고독을 껴안으려는 혼놀족도 있지만 좁은 공간에 갇혀 근근히 끼니를 때워야 하는 비자발적 혼밥족도 있다. 경제적으로 파탄이 지경에 이른 사람들은 가족이 한 지붕 아래서 옹기종기 모여 살기가 불가능할 뿐더러 생계가 막연한 나머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해야 한다. 고시원 동네의 원룸에는 생존이 급급할 뿐 미래를 저당 잡힌 사람들이 싸구려 밥집에서 혹은 열악한 혼밥으로 민생고를 해결한다. 이래저래 혼밥의 의미는 결국은 혼자 꾸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재래의 가족관계가 붕괴하는 현상을 대변하므로 혼밥이라는 말은 처지가 제각각인 현대인들을 두루 포괄하여 널리 공통 분모를 이룬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매우 끈끈한 혈연사회 안에 있다고 여겼는데 가족제도는 균열되어 이렇듯 어이없게 단시일에 그 종말로 가고 있는 듯하다. TV의 홈드라마가 보여주는 대가족의 설정은 그러한 가족의 해체에 대한 애석함의 발로로서 흘러가 버린 것에 대해 마지막 주의를 표하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결혼 제도의 지속성과 그에 따른 군집 생활의 필요는 그 시효가 언제까지일까? 프랑스 사람에게 결혼 대신 동거는 이제 일반적이다. 외로움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기 싫지만 언제라도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열린 미래를 지니겠다는 의미다. 재래식 가족제도가 해체되는 혼줄의 연장선상에 결혼을 졸업한다는 조론과
미혼모를 놓을 수 있다. 노년에 이혼하지 않지만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별거하며 각자 자유롭게 살기를 택하는 졸호는 남녀 공히 해방구가 될 수도 있다. 통계청은 인구 센서스 항목에 미혼모와 미혼부를 추가했다. 결혼과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서 혼자 기르는 게 행복하다는 생각이 확산되면 결손 가정이라는 편파적 잣대가 없어지고 나아가 저출산 해소에 다소간 도움이 될 수 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솔로 이코노미라고 하는 소비 시장이 커지는 중이다. 싱글 슈머, 싱글 플러스 콘슈머, 싱글 컨슈머, 1인 가구 소비자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혼자 살다 보니 가구 등 살림살이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 간소화와 소량화, 일회성 물품이 키워드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일이나 장례를 집 밖에서 치르는 일은 큰 흉이 잡히는 일이었다. 아마도 장례식장의 일반화는 가족에서 개인으로의 가족 해체라는 급격한 파편화의 조짐이었던 것 같다. 결혼도 환갑도 마을잔치였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제사도 사라지는 추세이고 아직은 명절이면 밀리는 귀경 차량을 볼 수 있지만 그런 행차도 슬그머니 줄어드는 추세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고 혼자가 편하다고 자유롭고 속박도 없다고 하지만 혼밥이나 혼술의 이유는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이기도 하다. 홀로서기는 가뿐하긴 한데 간헐적으로 찾아드는 외로움이 문제다.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롭지는 않고 싶다는 이율배반으로 같이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눌 친구가 필요하다. 피상적 인간관계가 허전한 차에 절친한 친구를 줄여서 절친으로 부르고 베스트 프렌드를 줄여서 베프라고 부르며 진한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러므로 줄임말의 세상에서 혼밥의 대상에 베프가 있다. 그러나 혈연 대신에 들어앉는 베프, 그 연결고리는 허약하다. 싱글 라이프, 의지할 데 없는 망망대해의 돛담배 신세, 각자 외롭게 떠돌아 다닌다.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앞으로는 독거가 보편적인 주거 형태가 될 것이다. 혼밥과 혼술 속에 산다고 자력으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면 요양원에서 얼마간 머물고 장례식장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대인의 삶이 스산하게 여겨져도 시류는 어쩔 수가 없다. 까딱하면 독거노인이 되어 고독사를 하거나 집도 돈도 잃고 행여병자의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100세 시대 고령화 사회의 풍경을 압도한다. 한때는 혼자서 밥을 먹기도 어떤 분은 술을 한잔 마시는 것도 불편했었던 과거가 있었는데요.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한국에서는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생겼다고 해요. 또 혼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곳도 인기를 끈다고 하는데요. 혼자서 무엇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좀 어색하고 눈총받는 일이었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다 나왔을까요? 혼밥족, 혼술족, 혼영족.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인데요.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와 또 혼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기사 생각해보면 언젠가는 혼자가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도 한데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요즘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대인들의 외로움과 또 고립과 소통의 부재라고 할까요? 소통의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조차 느끼지 않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고립도 심한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죽음에 대한 상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죽는 것은 더 이상 고독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혼자 하는 것들을 줄여서 이 줄임말로 부르더라고요. 참 우리를 생소하게 합니다만 현실을 반영하는 거겠죠. 혼자 먹는 밥을 혼밥이라고요. 혼자 먹는 술을 혼술, 혼여, 혼자서 하는 여행, 혼영, 혼자서 영화 보기, 혼자서 즐기기, 혼즐,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수필, 이 작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하고 우리를 좀 멈춰 세워준 것 같아요. 이래저래 혼밥의 의미는 결국은 혼자 꾸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들은 모두 그 옛날 가족관계가 붕괴한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족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연연하고 싶지 않다. 기대하고 싶지 않다. 라는 말과도 같을 것 같습니다. 일본 작가 히키코모리는 혼자라서 외로운 사람,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보면요, 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혼절, 혼자 즐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즐긴다면 전혀 외롭지 않다. 회식 시간에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짬뽕을 먹어야 하는 상황. 여러분들은 그 상황 견딜 수 있겠느냐? 나는 정말 싫다. 비로소 내가 혼자 될 수 있는 것은 혼자가 결정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수필에서처럼 친구 관계는 어떤 건가요? 가장 친한 친구, best friend, 줄여서 베프라고 요즘 부른다고 하는데요. 기간제 베프라는 말도 나온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나의 베프다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베프라는 의미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혼자를 고집하는 것, 제일 친한 친구의 의미, 그 모든 것이 다 관계와 소통의 미비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인들은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소통에 있어서도 굳이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 연결고리가 약한 거죠. IT 시대가 우리에게 준 병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100세 시대입니다. 오늘 수필에서 싱글라이프, 의지할 데 없는 망망대해의 돛담배 신세, 각자 외롭게 떠돌아 다니는 시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앞으로는 독거가 아주 보편적인 주거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하죠. 혼밥과 혼술 속에 산다고 자력으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면 요양원에서 얼마가 머물다가 장례식장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대인이다. 이 시류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소름이 이렇게 돋을까요? 혼자가 쓸쓸하다는 것은 착각이다. 혼자가 불행하다는 것은 세상의 쇠뇌일 뿐이다.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다. 모두 외롭다. 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한자에서 보면 서로 기대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사람이 하나, 둘이 이렇게 기대서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요. 혼자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끌벅적하게 살고 싶지는 않지만요. 부담 없이 얘기하면서 밥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친구라도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부담 없이 만나서 밥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프, 별건가요?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프인 거죠. 이 글을 쓴 서숙수필가는요, 강릉에서 출생해서 서울에서 성장했습니다. 개간수필, 수필전료했고요. 에세이 포레로 평론 등단했습니다. 선수필 주간, 수필 미학 편집장을 역임했습니다. 수필집으로는 일부러 길을 잃다, 푸른 방, 그래서 너를 본다, 수필선집으로는 숨은 기억 찾기, 미래의 손편지, 내 마음의 그림 하나 등 여러 편이 있습니다. 한국 산문문학상, 일신 수필 문학상 등을 수상했고요. 현재 개간수필 편집 주간으로 있습니다. 좋은 수필은 문장과 표현은 물론이고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것이 문학이 할 일이기도 하고요. 윤재천 수필가는 시대를 따라가는 수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가는 항상 세상을 향해 눈과 귀를 열어놓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예전에는 옳다고 생각한 가치가 더 이상 진실이 되지 못하고 그 반대일 수 있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그 흐름을 간파하여 독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나만의 신선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나눈 이 수필은 시대를 보고 시대 속에서 나름 사색을 하고 정리를 한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학의 힘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SNS가 현대인들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쓸쓸한 얘기입니다. 서숙수필가의 혼질과 베프 사이라는 수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나를 들여다보고 서로를 들여다보고 시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수필 한 편 나누면서 인생을 논하는 사이에 또 시간이 휙 지나가 버렸네요. 지난주에는 내내 비가 내렸는데요. 그러다가 꽃이 짜잔하고 활짝 더 피겠죠. 한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더 좋은 문학, 더 좋은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자였습니다.